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세계적 역사학자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규슈의 작은 박물관에서 발견된 금단의 유물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해를 입는다는 일본 고서에 적힌 이 경고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0년 넘게 극비로 분류한 문서들, 갑자기 사라지는 연구 자료들, 그리고 침묵을 강요받은 학자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살기 위해 가네모토 류스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더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누군가 저를 쫓고 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 힘들었어요. 옥스퍼드의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는 갑자기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클레어 디보아 교수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인지 갑작스럽게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은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쿄대의 사토 히로시 교수의 실종이었죠. 어느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실종이라며 사건을 종결지었어요. 세 사람은 국적도 전공 분야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규슈 지역의 야요이 문화와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일본 문명의 뿌리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료로서 그들이 남긴 연구 자료를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었지만 곧 이것이 100년 넘게 일본 정부가 감추려 했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 연구실 컴퓨터가 해킹당했고 집 앞에서 검은 세단이 저를 감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합니다. 제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1884년 도쿄 야요이마치에서 발견된 한 토기 조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네모토 류스케 도쿄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입니다. 적어도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제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김유석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정책으로 김이라는 성이 가네모토로 바뀌었습니다. 김씨가 본명이라는 뜻으로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잔인한 정책이었어요. 제1교포 3세인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류서가 내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우리의 역사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20년 동안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하며 저는 표면적으로는 학계의 통념을 따르는 학자였습니다. 야요이 문화와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죠. 그것이 제가 학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주제는 이토록 터부시되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학계는 침묵하는 걸까? 그 의문의 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5년 전 규슈의 작은 시골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전시실 구석에 놓인 한 야요이식 토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무늬토기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제작 기법과 무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죠. 마치 동일한 장인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물관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토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네모토 교수님,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금기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제 호텔 방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홍익회라는 비밀 연구 모임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 학자들과 국제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야요이 문화의 진정한 기원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일본 내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고대 역사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홍익회의 한 노학자가 제게 속삭였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신성한 기원 신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변형되었어요. 특히 일본 문명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는 증거들은 철저히 감춰졌죠.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 지위,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제 정체성, 제 존재의 의미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규슈와 한반도 남부를 오가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학자로서, 때로는 관광객으로 위장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서서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홍익회 동료들은 규슈와 한반도 남부를 넘나들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 발견마다 우리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1884년 도쿄 야요이마치에서 처음 발견된 야요이식 토기는 한반도 청동기 토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은 규슈 북부의 작은 창고에 숨겨진 유물 보관소였습니다. 홍익회의 한 회원이 국립박물관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곳을 찾아갔죠. 창고 안에는 공식 전시에서 제외된 수백 점의 야요이 시대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일련의 청동 거울이었어요. 내행하 문경, 연호 문경, 반격규 구사신경. 이 청동 거울들은 모두 한반도와 중국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들의 공식 설명에는 일본 야요이 시대의 독자적 개발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백한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의 한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규슈 북부에서 발견된 청동기를 직접 비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금속 성분 분석 결과 두 유물은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작 흔적과 주조 방법까지 일치했죠. 이는 동일한 문화권, 동일한 기술 전통에서 만들어졌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특히 고인돌과 석기류는 우리의 가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했어요. 규슈 등 서일본에서 발견된 고인돌과 석기류는 한반도의 것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간돌도끼, 반달돌 칼의 형태와 제작법이 한국 청동기 유물과 정확히 일치했죠.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농업 도구였습니다. 나무괭이, 나무삽, 나무가래, 논용 남학신, 논배 등. 일본의 벼농사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파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일본이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금속기 사회로 전환한 대전환기, 그 모든 혁신의 씨앗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고대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야요이 문화는 단순히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직접 가져온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문명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발견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규슈의 발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쫓겨 간신히 탈출한 적도 있었어요. 또 다른 때는 도쿄 국립박물관 지하 보관소에서 야요이 시대 유물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외국인이 이 구역에 들어올 권한이 없습니다라며 저를 내쫓았죠.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규칙 위반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저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정이 위험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파일이라 불리는 메이지 시대에 작성된 비밀 문서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비밀 문서, 이른바 엑스파일의 발견은 우리 연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홍익회의 한 노교수가 극비리에 입수한 이 문서는 일본 고관들의 비밀 회의록이었어요. 1889년 메이지 헌법 제정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일본의 신성한 국가 신화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야요이 이주민의 한반도 기원 증거는 국가 정체성의 위협이 되므로 엄격히 통제할 것. 황실의 신성한 혈통과 관련된 모든 외래적 요소는 철저히 은폐할 것. 이 한 줄의 지시가 100년이 넘는 역사 왜곡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신찬성시록의 일부에는 일본 고대 귀족 가문들의 출신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9세기에 작성된 문서에는 놀랍게도 많은 일본 귀족 가문들이 한반도 출신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실과 가까운 일부 가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발견 이후 우리의 연구에 대한 방해와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2차례나 침입을 당했고 컴퓨터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의문의 차량 사고를 당했고 다른 한 명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연구를 멈추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유전자 연구 결과를 확보했을 때였습니다. 일본 종합연구대학원대와 도토리대 연구팀이 비밀리에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 본토인 DNA와 한국인 DNA가 매우 유사했어요. 특히 야요이인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현대 한국인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현대 일본인이 원주민인 조몬인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의 혼혈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확실히 증명했죠. 이 연구 결과를 입수하기 위해 밤중에 연구소에 몰래 들어갔던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자료를 복사하던 중 갑자기 알람이 울렸고 뒤이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연구원도 경비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비상구를 통해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안전한 장소에 숨어 지내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대학에 나갈 수도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위험과 희생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들을 모았기 때문이죠.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소위 금단의 지도였습니다. 이 고지도는 야요이 시대 초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이주 경로와 정착지를 상세히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로나 문화교류가 아닌 대규모 이주와 식민화의 증거였습니다. 지도에는 심지어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의 부족명과 그들이 일본에 정착한 지역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야요이인들은 기원전 10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대규모 이주했고 농경과 금속 기술을 가져왔으며 일본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현대 일본인은 이들과 원주민 조몬인의 혼혈이었고 일본 문명의 뿌리는 명백히 한반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마침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공개하기 직전 우리 그룹 내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홍익회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다나카 교수가 우리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그가 일본 정부의 스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나카 교수는 도쿄만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컴퓨터와 우리의 자료는 모두 사라졌죠. 유일한 단서는 그가 남긴 짧은 메모였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 국가를 넘어선 세력이 움직인다. 저는 그제서야 이 연구가 단순히 일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과 지정학적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였어요. 일본 문명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현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문화적 역학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저는 키타자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일본 역사학계의 원로로 공식적으로는 주류 학설을 따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소문난 인물이었죠. 깊은 산속의 은거지에서 만난 그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네모토 교수, 당신이 발견한 것은 일본 역사의 금기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신성한 국가라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뿌리가 외부에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키타자와 교수는 차를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것은 이 비밀이 단지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후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이유로 이 역사적 진실을 묻어두는 데 동의했어요.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동맹 구조를 위해서였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진실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는 창씨 계명으로 김씨에서 가네모토가 되었고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어요. 저는 그 아픔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저의 의무입니다. 키타자와 교수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이 진실을 지키려는 세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모은 증거들야요 이식토기, 고인돌, 청동기와 철기, 농업 도구들, 유전자 연구 결과, 신찬성시록, 엑스파일, 금단의 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문명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현대 일본인은 이들과 원주민의 혼혈이라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야 했어요. 제 연구, 제 경력, 심지어 제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는 가장 대담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국제 고고학 컨퍼런스가 교토에서 열리는 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500명의 학자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단에 서기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들을 세계 주요 대학과 언론사에 배포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 자료와 분석을 담은 USB를 홍익회의 동료들에게 맡겼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꽉 찼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100년 넘게 은폐되어 온 동아시아 고대사의 중대한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저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제작 기법의 야요 이식 토기와 한반도 토기, 완벽히 일치하는 석기와 금속기, 농업도구, 유전자 분석 결과. 저는 심지어 메이지 시대의 비밀 문서와 금단의 지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야요이인들은 기원전 10세기에서 2세기 사이 한반도에서 대규모로 일본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가져온 선진 문물이 일본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대 일본인은 이들과 원주민 조몬인의 혼혈입니다. 회장에는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격렬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 학자들 중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남아 경청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발표 후였습니다. 90대의 한 일본인 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5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항상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가네모토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국제 매체들이 일본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진실의 역사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어요. 일본 내에서는 양극화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극우 매체들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지만 진보 매체들과 젊은 세대는 놀라운 개방성을 보였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금단의 야요이 감춰진 문명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기회였지만 동시에 저에 대한 위험도 커질 것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일은 제 개인의 안전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번 규슈와 한반도를 오가며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더 많은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반발도 거셌습니다. 일본 국수주의 단체들은 저를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했고 익명의 협박 메일이 쏟아졌어요. 대학에서는 제 연구비가 삭감되었고 몇몇 동료들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의 고통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렸어요. 결국 저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혼자 이 싸움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의 손길이 뻗어왔어요. 진실이 공개된 후 6개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일본 학계에서도 점차 지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젊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야요이 문화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일본 공영방송 NHK였습니다. 그들은 야요이 우리 문명의 기원이라는 대형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처음으로 일본의 주류 미디어가 한반도와의 연결성을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저를 학술 자문으로 초빙했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첫날 시청률은 기록적이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제 연구가 한국 문화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문명을 일구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와 확장의 역사입니다.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UNESCO에서 야요이와 한반도 공동문화유산 지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현장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역사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어요. 이 모든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은 존재했습니다. 일본 국수주의 단체들은 저를 문화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했고 경찰의 보호 없이는 일본 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교토에서 열린 한 강연 후였어요. 80대의 한 일본 노인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네모토 교수, 저는 평생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문이 바다 너머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제 정체성의 퍼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의 글썽이는 눈물을 보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분단된 역사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금단의 야요이가 전 세계에 공개되자 글로벌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즈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교토대학과 서울대학교는 공동으로 동아시아 문명교류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혈통을 가진 저는 이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침내 제 진짜 이름을 당당히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규슈의 그 작은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야요이 토기를 다시 보기 위해서요. 이제 그 토기는 한일 문화교류의 증거라는 새로운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와 홍익회 동료들이 시작한 연구는 이제 세계적인 학술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야요이 문화의 기원을 연구하는 국제팀이 결성되었고 새로운 발굴 현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는 야요이인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와 일본 문명의 기초를 세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과서도 한반도의 문화가 바다를 건너 일본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두 민족 간의 화해와 상호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바다의 형제들이 시작되었고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고학 현장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이 있고 오랜 역사적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은 분명합니다. 저에게 이 여정은 전문적 탐구를 넘어 개인적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제로 가네모토라는 이름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시대로부터 제가 자유롭게 제 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많은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직업적 평판, 개인적 안전, 심지어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었죠.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토의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찾아와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들이 경계를 초월해 우정을 쌓는 모습에서 희망의 불꽃을 봅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오히려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야요이인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심었듯이 우리도 진실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우정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씨 계명으로 인해 제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이름, 제 혈통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바다를 건넌 우리 조상들의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로 인해 제 목숨이 위험해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침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의 물결을 타고 바다를 건넌 문명의 씨앗, 그 찬란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실은 빛을 발했지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오랜 침묵을 깨고 두 민족의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용기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